뭐라고? 한국이라고? 절대 안 갈 거니까 다시는 말하지 마. 이렇게 버릇없는 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최근 들어 제가 했던 선택은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 이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데이빗을 한국으로 보냈던 선택이었는데요. 덕분에 모든 지옥 같은 경험들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후 한동안은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원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난임병원에도 가보고 많은 검사들을 했지만 그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들 뿐이었죠. 하긴 별다른 이상이 있으면 질병이고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난임이라고 하니까요. 수많은 커플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요즘에는 더 심하다고 하더군요. 저희 때는 난임병원을 개원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난임병원을 차리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저희는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한다며 심리적인 것이 어쩌면 요인일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마음을 편하게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거의 포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오히려 임신에 성공했어요. 5년 만에 성공한 임신이라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헌신을 쏟아부을 생각이었죠. 그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데이빗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때문에 조금은 잘못된 양육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뭘 하던지 잘했다고 해주었고 조금 버릇없이 굴어도 차마 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는 다른 친구들에 대한 배려심과 양보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했고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배척하는 성격을 가졌죠. 물론 누구나 그런 성향이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게 성숙하고 좋은 성격인데 데이빗은 그런 좋은 성격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 때부터 줄곧 말썽을 부렸어요. 다른 친구들과 싸우는 횟수가 너무 많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오랜 기간을 두고 상담과 아이에 대한 지도 방식의 변화를 추구했으나 그 성향이 쉽게 변할 리 없었어요. 데이빗이 중학생이 되고 저희 부부는 더욱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고를 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는 심각해서 모든 친척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들도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고민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데이빗의 고모께서 한국에 살고 계신데 거기로 데이빗을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고모는 미국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데이빗은 이미 학교에서 잦은 싸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져 결국 도태되어 갔는데 오히려 친구가 없어지자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불량한 학생들과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그들의 부모는 갱활동을 하거나 동양인들을 상대로 거리에서 강매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소매치기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죠. 정상적인 돈벌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리면 그 아이는 더 나쁜 짓을 해서 혼자 먹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미 정상적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수준격 차가 너무 나서 정말 최악의 동네가 있고 고급차를 가지고 그 동네에 들어섰다가는 바로 강도를 당하는 그런 지역 말이죠. 정확하게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데이빗은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나쁜 짓을 더 나서서 하기 시작했고요.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야 한다니? 그런 것들은 끔찍한 일입니다. 고모는 한국만큼은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청정한 지역이고 이미 예전부터 한국 교육은 유명했으니 믿고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는 한국에는 학교 말고도 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미국 대학 입시는 철저히 준비시킬 수 있다며 교육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꼭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고모 집에서 살면은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말이죠. 솔직한 마음으로 데이빗이 미국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정말 큰 사고를 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과도 많이 이야기해봤고 결국 데이빗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데이빗은 반발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부모에게 있고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로 한국에 보냈어요. 역시나 부모와 떨어져서 한국행을 반대한 게 아니고 그 가난한 지역의 친구들과 떨어져야 하는 것 때문에 강하게 저항했을 뿐이죠. 부디 데이빗이 한국에 가서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고모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고모는 데이빗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셨다고 해요. 오죽하면 데이빗은 고모가 무서워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전화가 오기도 했다니까요. 하지만 전느 마음이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 정문까지 차를 타고 데이빗을 데려다가 학교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데이빗은 절대로 학업에 소홀히 할 수도 없었고요. 데이빗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고 적응을 하는 기간이 지나니 안정된 상태에 접어들었죠. 그 적응 기간이 끝나자 아이처럼 울면서 징징대는 일은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데이빗은 한국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 생겼고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량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데이빗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오히려 미국 학교보다 처벌은 약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고모는 데이빗에게 한국에서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고 교육했지만 이미 삐뚤어진 아이가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심지어 데이빗은 싸움에서 이겼다고 좋아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데이빗은 지옥을 맛봐야 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대화에 참여를 해주던 한국 학생들이 데이빗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빗은 미국에서처럼 가난하고 불량한 학생들을 찾아봤지만 한국에는 그런 성향의 학생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외톨이같이 지내야 했고 역시나 울면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전화를 했죠. 저는 데이빗이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해서 이번만큼은 미국으로 돌아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강경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그 가해자는 철저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 돌려보내면 한국에 온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절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더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고모는 데이빗은 친구들 사이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친구 없는 삶은 견디기 힘들 거라며 본인이 스스로 그의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교육이고 이게 바로 성장하는 과정이니 더 개입하지 말라고 무섭게 호통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스스로 성장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가 개입해서 아이를 감싸주니 저렇게 버릇없는 게 아니냐며 말이죠. 고모님의 말씀은 굉장히 날카로웠지만 저희 부부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고모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데이빗은 자신이 투명인간 취급을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반성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맞았던 친구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데이빗은 그 질문들에 화내지 않고 대답을 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데이빗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한국인 친구들은 데이빗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말썽을 일으키면 이곳에서는 바로 도태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국의 학생들처럼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했고 오히려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친구에게 가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충고까지 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리느라 공부할 시간이나 책을 읽을 시간 없이 외출을 하고 다녔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친구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데이빗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음료 같은 걸 마시면서 학업에 대한 진로와 고민을 이야기하는 게 한국 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노는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국 학생들은 모범적인 학생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과의 교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데이빗이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었겠죠. 공부를 못하면 어울리기 힘들고 놀기만 좋아하는 학생 주변에는 친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서도 열심히 미국 대학에 대한 입시를 준비했어요. 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대학교에 입학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처럼 비자 문제, 언어 문제가 없으니까요. 데이빗이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에 미국으로 다시 전학을 왔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도 보여주었거든요. 데이빗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반갑게 포옹을 하고 저녁 식사도 했고요. 식사 내내 너무나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식사 후 잠이 들기 전까지 책을 좀 봐야겠다며 방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이건 정말 미친 변화가 맞아요. 통제 안 되고 말썽만 피우던 데이빗이 책상에 앉아서 3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자니 눈물까지 났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마지막 학기에는 일단 친구들은 뒷전으로 하고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어울리던 불량한 청소년들이 데이빗을 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으나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까지 했어요. 공부해야 하니 돌아가라고 했더니 비아냥거리며 무슨 공부냐며 공부가 밥 먹여주나는 식으로 말하는 그 불량한 친구들에게 나는 멋진 검사가 되는 게 꿈이니까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하며 쫓아내기까지 했죠. 그 이후로 그 친구들은 찾아오지 않았고요. 게다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온순한 데이빗을 따르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어요. 언젠가 한번 데이빗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중학생 때는 그냥 힘세고 친구들 괴롭히는 게 멋져 보이고 강해 보였는데 지금은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멋진 것 같다며 정말 기특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모님의 권유로 한국에 데이빗을 보냈고 고모가 데이빗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컸겠지만 한국에서는 학생이 성장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 덕도 컸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당연히 학업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반면에 나쁜 행동을 일삼는 불량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고 위험하고 나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이 깊고 모범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빗이 바뀔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한국이라는 곳에 마침 고모가 살고 계셨고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변화를 이끌어준 한국의 교육 분위기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준다고 하니 과연 그만한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싶기도 했어요. 결국 데이빗은 지금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고 로스쿨 대학원 입학을 꿈꾸며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빗에게 너를 이렇게 변화시켜준 한국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도 조언을 하고 있고 데이빗도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